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월요일 날마다 나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폭 망했네요. 아주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이재명은 오늘 신나라 해가지고 지가 왕이 된 것처럼 최고위를 주재했습니다. 굉장히 만족한, 행복한 모습을 지우고 있어요. 농담도 많이 하고.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 신바람이 난 것 같은데요. 야, 한치 앞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이는 계속 폭망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이재명, 지금 지지율, 폭 떨어졌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자, 지금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여론조사가 과연 공정하게,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여론을 반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34개 여론조사 기관이 일종의 이 개혁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34곳은요, 지금도 인터뷰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만 오케이를 했고, 지금 ARS를 돌리는 기관들은 여기에 합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개선될 소지가 보이지만 크게 개편될 수는 없다. 개혁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강제하는 입법 조치가 굉장히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새로운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전화 인터뷰를 하자 이러면서 몇 가지 한 네댓 가지 이 개선 사항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으로도요, 이 자체 일종의 이제 이 개선 사항이 되겠는데요.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좀 우호적으로 이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 이런 데는 이제 이 기계로 돌려갖고 하잖아요. 이런 데도 좀 반성하는, 그리고 이 개선 조치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내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자체 정화가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강제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국회 입법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요,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짜로 판명됐을 경우, 조작으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아예 싹 허가를 갖다가 취소한다든가 이런 강경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김한길 위원장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브리핑을 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절대 내가 무슨 창당 이런 거 안 한다. 나는 정치로 정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한길 위원장의 이런 한마디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 남은 시간에는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중동전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먼저 윤석열 대통령 이 리얼미터 지지율이 또 빠졌네요. 34.0에서 32.5. 자, 그래서 한 주 만에 1.5가 빠졌고요. 10월 첫 번째 주에 37.7 정점을 찍은 이후로, 그러니까 8월부터 치면요, 지난 10월 첫째 주가 37.7 정점을 찍은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3주째 빠지고 있다. 그리고 부정평가도 말이죠. 59.8 10월 첫째 주 여기에서 계속 다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62.2에서 64.1로 거의 2%, 그러니까 이제 1.9%가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자, 우리 국민의힘은 35.2, 32.0에서 3.2%가 올라갔어요. 근데 민주당은 50.7에서 46.1, 그러니까 무려 4.6%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지역별로 보면은요, 지금 어디서 이 긍정평가가 내려갔느냐? PK하고 충청도에서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인천, 경기, 그리고 이제 경북. 그래서 부울경 지역에는 무려 4.2, 충청에서는 3.6이 빠졌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TK에서 긍정평가도 49.1, 50%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70대, 60대 이런 데서 다 빠지고 있고요. 보수층, 중도층에서도 전부 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 조금 상당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민생, 그리고 소통,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라. 제대로 챙겨라.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이 떠나는 날까지도 지시를 하고 떠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지금 민주당은 4.6이 내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3.2가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대폭적으로 올랐어요. 12.1. 그리고 TK에서 4.1. 그리고 이제 인천 경기가 3.4. 남성이 3.6이 올랐습니다. 그리고요, 20대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10.9. 예. 그리고 보수층은 6.8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중도층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큼 올랐어요. 5.0이 올랐습니다. 예, 지금 이건 정당 지지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서울 쪽에서 폭망입니다. 12.8, 인천 경기 4.6. 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여론조사.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요. 이 ARS죠. 리얼미터는 참고적으로 리얼미터.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여러분께 이 지지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ARS, 이 ARS와 그다음에 이 전화 인터뷰, 요게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바꾸겠다는 겁니다. ARS는 과학성이 부족하다. 객관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ARS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 이거를 3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합의를 봤어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최근의 걸 보면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갤럽은 이제 전화잖아요. 응답률이 14.2% 제법 높아요. 이게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 대체적으로 응답률이 한 두 자릿수 정도가 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갤럽은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긍정이 30.0인데 알렌서치는 35.3.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도를 보면요. 국민의힘 이 갤럽은 33.0인데 알렌서치는 35.1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민주당을 보십시오. 민주당을 보면은요. 갤럽은 34인데 알렌서치는 무려 48.3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제 전화로 하느냐, 인터뷰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하늘과 땅 사이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 즉 왜곡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34곳의 메이저 여론조사 기관들이 ARS는 안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4-5가지 정도를요, 지금 지금 새롭게 합의한 내용을 내놨는데, 이 합의 성명을 보면은요, 우선, 이 통신사에서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가상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응답률이 최소한도 한 1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이제 번호를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전화 걸기 형식을 취하는 이 RDD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전화번호 임의로 걸기. 이거는 최소 7% 이상 응답률이 나오는 경우만 공개한다. 왜 그러냐? 가상번호하고 달리 이 가상번호는 이제 조사 대상자의 지역과 연령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통신 3사에서 받으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로 번호를 임의로 만드는 거는 이게 뭐 누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이 RDD 조사는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감안해서 7%로 낮춰서 7% 정도로 낮춰도 이 공표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작년 11월 달에 장제원 의원이 발표한 기준이 5%예요. 응답률 5%.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이 통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응답률이 7% 미만은 이제 여론조사가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합의한 이 회사들은 인터뷰 방식으로 하는 회사들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리얼미터 같이 ARS로 하는 회사들은 이번 합의에 동참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매트릭스하고 한국갤럽, K스탯, 한국리서치 메이저 회사들이 하는 데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고, 리얼미터라든가 리서치뷰, 조원스, NI, 김어준 이런 데는 그냥 지들 멋대로 ARS로 해도 공표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ARS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 조사를 보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안 하고, 더군다나 ARS 조사의 난립을 막으려면은 선거법 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나 그럼 ARS 비율이 높느냐? 2022년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77.7%나 ARS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ARS 돈 안 들어가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여론조사할 때 왜 이 부재 중 또는 통화 중인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콜백은 최소한도 3차례 이상 시도한다. 예. 그리고 2일 이상 조사기간을 하도록 한다. 예,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 문항수는 응답자 필요도를 고려해서 13문항 이하로 한다. 이렇게 이제 권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응답률 높이기 위해서 응답자에게는 사례들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포괄적으로 이거는 뭐 자체적인 개선 방안인데 선관위에서 또 이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보완 조치 그리고 정보 관련 기관에서 이 여론조사의 난립 그리고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각별한 조치가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재명이가 드디어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도 알다시피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쇼를 잘하잖아요. 복귀 쇼를 한 거 우선요. 염색을 제대로 안 했어요. 아니 뭐 시간이 없어서 염색을 안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쇼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예, 머리 염색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아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건강 회복이 안 돼서 당무 복귀가 늦어진다.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새까맣게 이발소 가려면 또 몇 시간 걸리잖아요. 하고 나오면 이거 뭐 멀쩡했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쇼를 하려고 저렇게 염색하지 않은 상태로 일부러 쇼를 하는 이 고단수 전력을 쓴다고 쓴 건데 한마디로 속보인다. 웃기지 말아라. 국민 눈높이를 그렇게 낮춰오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국정 기조를 바꿔라. 그리고 전면 내각 총사퇴를 하라. 그리고 의대 정원 왜 수치를 얘기 안 하냐? 수치. 왜냐하면 수치 갖고 오면 잘못하면 싸움질 나니까 의협이 난리가 나니까 지금 수치 발표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제 이 나름대로 이 필요한 절차가 다 맞춰진 다음에 하겠지. 처음부터 1000명이야 3000명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봐 목표 정해놓고 하잖아. 뭐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신중한 이 결론 정책 결정이 아니다. 이런 비판에 우려가 있고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수치를 먼저 제시했다가 망했잖아요. 이런 것도 반면 교사가 돼서 안 하는데 요거를 치고 들으면서 왜 너희들 수치를 얘기 안 해?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결파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딱 자르고 있었는데 이것도 거짓말 쇼입니다. 그리고 R&D 예산 지금 이제 줄였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냐? 망신스럽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의 오늘 발언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은 전면 재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은요. 법정 시간 내에 통과시켜주지 않겠어. 예산 투쟁에 본격화 나서고 있어요. 왜냐? 내년도 총선이 중요하니까 저희들 지역구에다가 많이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이 중시하는 사업에 프로젝트에 많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전면 투쟁에 나섰어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방해할 수 있는 최고 우수위로 방해 전략을 구사하겠다. 노골적으로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이제 발목을 잡는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첫째, 우리 이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가 국민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인데 현 정부 여당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그래서 삶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안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자, 이재명이 저 때문에 안보 경제가 다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무식하게 돌리고 있어요. 이 대목도 주어를 정부 여당이 아니라 이재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말이죠. 국가 역할이 중요해. 정치 역할도 중요해. 그러면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내각 총사퇴는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 모습이 된다. 내각 총사퇴가 급한 게 아니라요. 민주당의 지도부의 총사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친명, 앵무새들, 그러죠? 명비어천가나 부르는 인간들 가지고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못된 거죠. 그리고 가결파 징계, 이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이것도 쇼입니다. 그러면서요,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약방의 감초. 작은 차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 단합하고 국민 삶이 절박하고 그런 문제로 우리가 역량을 소비할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 더 이상 완부하지 말라. 특명을 내렸습니다. 자, 웃기는 거예요. 아니, 여기 특명은요, 지금 뭐 가결파, 무슨 부결파가 문제 아니라 이재명이는 빨리 이실직고하고 가서 여기 구속돼야 돼요. 저는 이실직고 하는데 제가 죄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급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요 문제에 관해서 이례적으로 정부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의대생 증원 수치는 왜 얘기 안 하냐?
요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 이미 말이죠. 이제 친명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가 맨 먼저 이거는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홍익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려 의료계에서조차도 칭찬까지는 아니지만 반대 입장은 아직까지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가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천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이다. 이 무서운 민심의 흐름을 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지금 언론 보도에서 1000명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자꾸 바꾸다가 최근에는 사라졌는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기획하고 말했으면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라. 그리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도 이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해놨는데요. 지금 말이죠. 국정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아니, 이재명이 지가 실천했어요.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해. 선언해놓고 포기했습니까? 아니, 그 포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홍천이 이상민이가 뭐예요. 야, 네가 먼저 나 포기했다고 확실하게 하고 무조건 이 가결 뭐 된 걸로 가결표 던져. 이렇게 해야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 쏘아 붙였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얘기인지를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말로 끝나요. 지가 하는 말은. 그리고 정부한테 말로 끝내지 말고 실천하라. 야, 지나가던 소도 비웃는다. 예.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 얼굴은 약간 수척한 모습이지만은 시종일관 미소를 짓고 농담도 건네고 그러면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선우 대변인이 당대표라고 했는데 이게 당대표로 들렀다. 이러면서 당대표? 당대표는 여기 정청래 최고위원이야. 이렇게 농담까지 걸고요.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을 한 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거 박수도 안 치네? 이렇게 하고 또 일부러 박수까지 유도를 하는 여유로움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이거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문제, 이게 무슨 여유로움이니까 가짜 쇼하려니까 이렇게 농담도 하고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쇼로 끝나서 쇼로, 연기로 끝나서 시작해서 연기로 끝난 첫 번째 회의다. 그리고 모든 게 주어가 정부 여당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전부 다 이재명이가 당의 정책 기조로 바꾸라. 이재명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거 전부 이재명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관련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김한길 통합위원장 한마디 했어요. 신당 창당 그런 거 생각한 일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거는 내가 안 할 거야. 딱 잘라서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이 통합이 이 자살 예방 상담신고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에 일부 대답하고 바로 자리를 떴어요. 자리를 뜬 걸 보면 뭔가 큰 보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언론인 다루는 거 아주 선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자리를 뜬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기자들의 질문과 관련해 갖고 일부 언론이 말해주고 있는 신당 찬양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자들이 지금 이제 최근 민주당 비명계까지 아우르는 제3지대를 언급한 걸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나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고 또 지금은 내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에 일에 전념하고 있다.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리고요. 총선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생각한 적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관해서는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이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아니야 했다가 나중에 맞아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공인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이탈의 의미는 많은 할 옵션이 역할이 많다. 요거를 우회적으로 상징하는 이 행동이 아닌가, 제스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요. 지금 이스라엘 이 사태는 별도 방송을 통해서 제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